VR 영상 제작 과정, 누구나 VR 영상 제작의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플로우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프리 프로덕션 단계, 그리고 프로덕션 단계, 그리고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프리 프로덕션은 말 그대로 사전 제작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덕션은 말 그대로 촬영 단계, 그리고 포스트 프로덕션은 촬영 이후 단계. 가장 먼저 이제 프리 프로덕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리 프로덕션, 이제 촬영하기 전 단계, 1인이 영상 제작을 할 수도 있지만은 팀을 구성해야 되겠죠. 스태프들을 모으죠. 스텝에는 일단 연출이 있어야 하고, 감독을 도와주는 조감독들, 시나리오 작가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전체 이 제작을 원활하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제작 파트가 있습니다. 촬영 파트. 영상은 또 빛의 예술이기 때문에 빠질 수 없는 이제 조명 파트가 있습니다. 현장 동시녹음 팀이 있습니다. 영상의 가장 큰 미장센을 담당하고 있는 미술 파트, 미술 팀도 있고, 그리고 이 출연진을 굉장히 아름답게 가꿔줄 헤어 팀, 메이크업 팀, 그러면 세트 팀. 세트를 짓기 위한 스튜디오가 필요하겠죠. 이런 스튜디오 팀. 뭐 이런 수많은 스태프들을 우선 구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많은 팀들, 사실 이런 팀들에 대한 거를 늘 보셨습니다. 어디서? 극장에서. 영화 상영이 끝나고 나면 올라가는 긴 크레딧.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 한 편의 영화를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하게 되죠. 이 VR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렇게 영화처럼 큰 스케일로 작업되는 그런 작품이 국내에는 아직 없습니다. 예. 국내에서는 사실 1인 미디어 제작자분들 혹은 2, 3인의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들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이 수많은 포지션들을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세 사람이 다 겹쳐서 일당백으로 일을 합니다. 제작비 때문에 스태프들을 많이 못 꾸리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뭉치면은 그만큼의 인건비도 많이 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냥 와서 일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밥도 먹어야 하고, 뭐 해외 촬영이나 지방 촬영을 가게 되면은 잠도 자야 하고, 돈입니다. 제작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VR 작업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VR 작업들은 그렇게 고예산의 작업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1인 미디어 혹은 소규모 미디어 그룹에서 제작되는 일도 실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작비가 없는 상황에서의 효율적인 인력 구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인력들이 이렇게 모였다 싶으면은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무엇을 찍을지, 뭘 찍을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냥 아무런 소재나 가져와서 뭐 이게 재밌겠다, 저게 재밌겠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연 어떤 이야기가 이 360도 VR 영화에 어울릴 것인지, 혹은 우리가 찍고 싶은 이야기의 내용을 어떤 구성으로, 어떤 화면으로, 어떤 미술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수많은 좀 깊은 고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들에서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죠. 자, 스텝들을 구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찍을 건지, 어떤 카메라로, 어떠한 장비들을 동원해서 얼마만큼의 비용을 들여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VR 영상 하시는 분들의 장비를 살펴보면은 고프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십니다. 고프로 카메라 다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조그만 손바닥만한 그런 카메라의 액션캠이라고 많이 말을 하죠. 그 레저용, 뭐 다이나믹한 스포츠를 할 때 사용되는 이런 작은 카메라를 말합니다. 요즘엔 뭐 예능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4대 혹은 뭐 스테레오그래픽 3D VR을 제작하시는 분들은 많게는 14대의 고프로 카메라, 아니면은 이번 작업은 뭔가 투자가 많이 되어서 돈이 많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혹은 우리의 어떤 목표가 고프로보다 찍는 것보다 훨씬 더 하이엔드급의 퀄리티를 좀 내보자 할 때는 뭐 레드라는 프로 분들이 쓰시는 레드 카메라, 혹은 소니사의 F55 같은 카메라를 7대, 8대 세팅을 해서, 혹은 그렇게 많은 카메라를 줄인다 할 경우에는 180도 이상을 찍을 수 있는 광광 렌즈를 사용해서 우리는 카메라 대수를 줄이자. 뭐 이런 이제 계획들, 어떻게 찍을 건지에 대한 계획들이 이루어집니다. 카메라뿐만이 아니고요. 뭐 로케이션 촬영이다, 세트 촬영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명팀은 뭐 발전차라던가 혹은 이 빛의 용량, 빛의 확보를 위한 카메라의 대수에 대한 어떤 계획이 또 세워질 것이고요. 근데 지금 설명드린 거는 일반적인 영상 촬영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방위, 이 360도라는 전 방위를 찍어야 하는 이제 VR 촬영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한 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고프로라도 말씀드렸지만 4대에서 많게는 14대의 카메라가 사용이 되고요. 근데 이때의 문제점은 또 뭐냐? 제작비의 상승이라는 겁니다.
카메라 한 대 빌리는데도 적게는 2만 원, 많게는 100만 원이 드는데 이게 대수가 한 대가 아니라 5대, 6대, 7대 늘어나게 되면은 그만큼 제작비가 훨씬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VR 영상이 어려운 점이 여기도 있습니다. 제작비가 일반 영상보다도 많이 들어간다는 것. 이 360도라는 이 전체 공간을 다 찍게 되는 이 360도 영상에서는 숨길 곳이 없습니다. 스태프들도 어딘가에 다 숨어야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의 구성에 따라서 인력의 구성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역시나 예산, 말씀드렸던 카메라가 많아진다거나 예산이 늘어나면은 이제 제작자들이 부담을 많이 갖게 되죠. 그만큼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 과연 이 영상이 성공을 해야 이 들인 돈, 투입한 이 제작비를 회수를 하거나 뭔가 그 금액에 맞는 어떤 홍보 효과. 예.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일단은 누가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어떻게 찍을 건지 그리고 얼마를 들여서 찍을 건지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근데 이 돈에는 꼭 장비뿐만이 아니고요. 말씀드리면은 이제 어디에 가서 찍을 건지, 언제 찍을 건지도 이제 이 비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언제 찍을 건지에 대한 이제 계획도 이 사전 단계, 프리 프로덕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고효율을 만들어서 고퀄리티의 영상을 뽑아내는 이런 어떤 이제 작업 흐름이 효율적인 워크플로우다라고 점점 이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촬영 단계는 촬영 단계 이전에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리허설 촬영이 있습니다. 무작정 이제 문서로 행정적으로 문서로 이런 콘티라던가 스토리보드 작성들이 다 이제 사전 단계에 진행이 되는데 이런 이제 프리 프로덕션에서 이제 프리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사전 시각화 단계가 있습니다. 네. 이 단계에서는 현장에 직접 나가질 못하니까 테이블에 앉아서 모두가 이제 콘티를 그리게 됩니다. 그림으로 어떤 거를 찍을지, 어떻게 찍을지에 대한 이제 설계도를 그리는 작업이 됩니다. 이제 이 단계에서 촬영 단계와 이 콘티, 스토리보드 단계 사이에는 리허설이 있습니다. 이 리허설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리허설이 거의 본 촬영만큼 깔끔하게 딱 나와야 연습이 돼야 단순히 배우만 연기를 리허설하는 것이 아니라 스태프들도 어떻게 찍을 것인지에 대한 연습이 충분히 되어야 현장에 나갔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사전 단계가 끝났다 치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본 촬영에 들어가죠. 이제 프로덕션 단계입니다. 사전 단계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이제 플랜 문서들, 계획서들에 따라서 촬영장에 다 나가게 되겠죠. 현장에서 리허설을 하게 됩니다. 사전에 있었던 리허설 그대로 현장에서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죠. 네. 문제가 없다 싶으면 바로 이제 촬영에 들어갑니다. 이 상황에서 일반적인 영상하고 또 다른 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360도 VR을 촬영하다 보니까 리허설이 끝나고 본 촬영을 하게 될 때 원래 카메라 뒤쪽에 서서 보이지 않았던 이 스태프들이 다 이 공간에 이제 배치가 돼 있다 보니까 모두 숨어야 됩니다. 그것조차도 사전 단계에서 얘기가 돼야 됩니다. 이 공간에는 배우만 빼놓고는 이제 모두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뒤 교실을 좀 강의실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면은 수많은 책상이 있지 않습니까? 책상 아래로 숨는다던가, 혹은 저 뒤에 보이시는 이제 화이트보드 뒤로 숨는다던가, 아니면 방 안에서 촬영한다. 그럼 이 방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럼 과연 이 방 안은 어떻게 통제가 되느냐? 무선 영상 송수신기를 이제 장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공간 안에서 찍히는 영상을 무선으로 이 방 밖에서 수신을 받아서 이 모니터링, 방 안에서 배우가 이제 만들어가는 이런 연기들, 이야기들을 밖에서 감독이나 촬영 감독들이 이렇게 주시하게 되죠. 모니터를 하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현장 통제가 이루어지는 게 일반 영상 촬영장하고는 좀 다른 또 차이점입니다. 조명도 출연을 하죠. 녹음 파트는 긴 이런 붐폴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기다란 어떤 낚싯줄 같은 긴 봉 끝에 마이크를 달아서 이제 이 배우의 머리 위에다 마이크를 이제 지향을 하고 이 말소리, 보이스를 녹음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360도 영상에서는. 왜? 360도가 다 찍히니까. 무선 마이크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무선 마이크가 아닐 경우에는 또 곳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이 미술 소품을 이용해서 마이크를 숨겨놓게 됩니다. 이제 일반 영상 제작과는 좀 다른 차이점. 사실 작은 차이점이 아니라 굉장히 큰 차이점이죠. 자, 이제 촬영을 잘 마쳤습니다. 현장에서 촬영을 마치고 많은 카메라에 들어있는 데이터도 저희가 이제 스토리지에 백업을 해서 이제 편집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VR 워크플로우에서 일반 영상 워크플로우와 다른 파트, 그리고 가장 큰 중심 파트가 있습니다. 이 많은 카메라로 찍힌 각각의 영상을 하나의 이미지로 합치는 스티칭 과정이 있습니다. 예, 스티칭.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효율적인 이제 후반 작업, 포스트 프로덕션 과정에서 이제 진행되는 방법이 약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우가 나오는 부분, 좀 중요한 화면, 중요하게 찍힌 화면, 배우가 나온 카메라라던가 좀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화면만을 가지고 먼저 가편집을 하게 됩니다. 가편집을 먼저 진행해 놓고 요 가편집이 오케이다 싶으면 거기에 대한 전방위에 대한 스티칭을 이후에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시간과 돈, 인력을 투입시켜서 모든 영상을 다 스티칭을 끝내버립니다. 지금 내가 진행하는 작업, 내가 지금 진행하는 이 프로젝트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또 어떤 만들어질 시간과 비용에 따라서 그 두 가지를 선택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티칭을 마치면은 이 스티칭 된 것을 저희 보통 이제 프리미어라든가 파이널 컷 프로라는 이제 편집 프로그램에서 올려놓고 이제 편집을 하게 됩니다. 360도 뷰어를 별도로 설치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했었던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 프로에서 이제 컷 편집 혹은 공간 편집, 전체 내용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편집을 할 때에는 당연히 영상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영상에 어울리는 음악을 또 이제 삽입하게 되고 효과음, 사운드 이펙트도 이제 적절하게 넣으시면 됩니다. 후반 작업은 사실 기존의 뭐 전통적인 영상 후반 작업과 다른 점이 크게 없습니다. 그냥 360도로 보인다라는 것, 포스트 프로덕션의 시작 단계에 스티칭 작업이 있다라는 것, 요 크게 두 가지 좀 명심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정해진 이 온라인 이 짧은 시간에 이 복잡한 VR 영상 제작 과정을 좀 설명드리다 보니까 좀 사실 크게 뛰어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이렇게 섬세하게 말씀드려야 할 부분들이 좀 함축적으로 이렇게 전달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제 촬영 수업 그리고 편집 수업, 360도 그래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강좌가 이어지게 되고요. 중급자 과정까지 올라가시게 되면은요. 지금 고프로 혹은 이제 그 외의 카메라로 쓰인 이 360도 영상의 퀄리티를 한층 높여줄 수 있는 VR 컬러 마스터링에 대한 과정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프리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으로 나뉘는 360도 VR 영상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잊지 말아야 하실 점은요. 효율성을 따져야 한다는 거. 효율성을 따져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돈을 많이 들인다고 좋은 작업이 아니고요.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좋은 작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래 잡고 있는 작업이 좋은 퀄리티로 나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력, 시간, 그리고 비용 요 세 가지가 프로젝트 성격에 맞게 이 작품의 성격에 맞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 고퀄리티로 가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효율적인 VR 워크플로우 강의의 노성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